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전에 제 다니TV 채널에 나오셨던 분이죠. 김윤관 대표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방송에 나온 뒤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지식산업센터 관련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따로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은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지식산업센터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구로구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또 운영, 자금, 수익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이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제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파트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아파트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대부분 네. 이제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2010년 그 12월부터 이제 산지법에 의해서 그 지식 기반이나 IT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부분 최초로 시작된 게요. 1998년 네. 대룡 1차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저 구로에 있는 건가요? 네, 가산동에 있는 대룡 포스트 1차가 오픈을 해가지고 네.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에도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네.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네, 지금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가장 많고요. 네. 12,00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가산이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준비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규제 때문에요. 아파트 대출이 대부분 규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묶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계약 금액의 80%를 대출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 있고요. 등록세, 취득세나 뭐 재산세 감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리대 효과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는 50에서 60%의 대출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80%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에 80% 대출을 받고 자기 자금 20%를 가지고 이렇게 지리대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5억짜리라 하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3, 4년 사이에 지식산업센터도 상승 추세로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점은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세제 혜택이 이제 많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고 상가도 이제 담보가치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나 이제 토지도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보면 최근 이제 4, 5년 동안 이제 꾸준히 이제 올랐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로 이제 임대를 주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임차인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들은 대부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네. 지하철역에서 한 10분 이상 떨어진 곳은 네. 좀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실 구하기 전에 네. 관리실에 들어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네.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보면 제가 또 한번 알아봤더니 네. 사무실 안에 주차가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많이 나오면 이제 2대.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직원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이 일단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뉴스 기사에 보면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많은 투자자들이 하다 보니 공급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공급 과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이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처럼 최근 4, 5년 동안 이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이 됐다고 했는데요. 네.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천구하고 구로구가 가장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요. 그 3단지의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룡 테크노타워 1차가요. 1998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최초 분양가는 275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360만원 했고 2017년도에는 380만원, 2018년도에는 500만원, 2019년도에는 550, 전반적으로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하이엔드 7차가 2010년도 4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최초 분양가는 475만원이었고요. 2016년도에 510만원, 2018년도에 580만원, 2019년도에 현재 680만원 합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가 대비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80%? 네. 그러면 실제로 한 5억짜리 정도를 샀을 때 대출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분양 평수는 50평이라고 보았을 때요. 평당 가격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분양가는 5억이 됩니다. 그래서 80%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금액은 4억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월 임대료는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연 수익은 9.2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서울에 보면 뭐 영등포구, 강서구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고, 금천구에도 있고, 구로구 이제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평당가로 봤을 때 가장 비싼 곳이 어느 지역이죠? 네, 평균적으로 최근 3, 4년 조사를 해보면요. 네. 성동구가 가장 비쌉니다. 네,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 보면 대체로 이제 법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개인들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이제 법인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개인 투자도 가능하고 법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곳도 지식산업센터잖아요. 네, 대표님의. 지금 이제 대표님이 이제 투자해 놓은 곳들이 있으신데 네.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로 사무실은 14억에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산동에 200평의 사무실은 5천에 500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또 신규 계약으로는 마곡지구에 한 36억 정도 계약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산동에 또 추가로 신규 분양을 10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대표님 부자시네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윤관 대표님 모시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이제 공급 과잉이 일부 나타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갈아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또 대출 이런 이제 지렛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 또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아래 김 대표님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김윤관 대표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TV 쓰다 보니 많이 긴장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좀 몸이 얼어 계신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동네 아저씨처럼 잘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단위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나는 첫 번째 공급 과잉은 네, 맞습니다. 네. 네, 공급 과잉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 과잉 네.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공급 과잉이 많아서 공급 과잉 이거 저기 나타난 곳이 한번 더 하면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공급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